고도성장이 한창이던 1969년 일본 오사카 공항 근처에는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던 일본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허름하고 누추한 판자촌 동네가 있었는데요. 금방이라도 무너질 법한 판자촌 골목 한켠에는 바람잘 날 없는 한 가족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오사카의 판자촌 한가운데 릴리리아가 울려 퍼지는 이 가게가 바로 용기린의 곱창집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유로 화가 났는지 영수는 묵묵히 재료를 다듬는 용길에게로 분노의 화살을 돌리는데요. 밖에서 덤덤한 성격의 용길과 불같은 성격의 영순이 아웅다웅할 때 안에서는 그들의 가족들이 자신의 뿌리에 대한 갑론을박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착하고 순한 성격의 시즈카부터 사랑에 힘들어하는 리카, 가수가 꿈이지만 현실은 나이트클럽 무대조차 설 자리가 없는 미카만으로도 모자라 유일한 아들 토키오는 밖에서 맞고 들어오는데요. 안 그래도 불같은 성격의 영수는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칠 리가 없죠. 둘째 리카와의 약혼이 예정되어 있는 테츠오는 듬직하기는커녕 영 믿음직스럽지 못한데요. 당연히 리카가 이를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끄럽고 다사다난한 가족 중 유일하게 중심을 잡으려 하는 인물은 바로 용길인데요. 어떤 이유로 팔을 잃고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왔지만 묵묵히 곱창집과 가족을 지켜나가는 용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족들에게는 크고 작은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용길은 버텨내려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용길인의 곱창집에도 밝은 내일이 올까요? 3월 12일 개업한 용길인의 곱창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영화를 비춰주며 등을 대고 쉴 수 있는 작은 예술영화 공간 영화등대입니다. 오늘 영화등대에서 비춰드릴 영화는 바로 용길인의 곱창집인데요. 사실 저는 잘 몰랐지만 제 주변 지인분들 중 영화 혹은 연극과 관련된 학과에 계신 분들에게는 꽤나 잘 알려진 작품이었습니다. 바로 야키니쿠 드래곤이라는 연극으로 말이죠. 야키니쿠 드래곤, 아니 저는 영화를 소개해드려야 하니 그냥 용길인의 곱창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용길인의 곱창집은 감독과 출연 배우부터 우선 눈길을 끄는 작품인데요. 감독 이야기부터 하자면 본인과 같은 제일교포 출신 최양일 감독과 함께 문제작 피와 뼈라는 작품을 통해 주변인들에게 괴물같이 군림하던 제일동포 1세대 김준평을 서늘하고 건조하게 그려내면서 각본상을 받은 정의신 감독의 작품입니다. 정의신 감독이 자신의 연극 작품을 직접 영화화하면서 첫 장편 영화 연출에 도전하게 된 작품이 바로 이 용길인의 곱창집인데요. 재밌는 것은 영화 속의 많은 요소들이 연극적인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묻어난다는 점입니다. 그게 크고 작은 일들의 대부분이 곱창집 혹은 그 근처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배우들이 주고받는 대사가 영화보다는 연극적인 뉘앙스가 강하게 풍겨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작품을 보는 내내 영화와 연극 그 중간 어디쯤에 위치한 독특한 곳에 자리 잡은 작품이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배우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용길인의 곱창집에서 이상호 배우는 무뚝뚝하지만 단단하고 속은 따뜻한 용기를 연기했는데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고달픈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근래의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맹활약하고 있는 이정은 배우는 쉽게 흥분하다가도 어느 순간엔 소녀의 모습처럼 어딘가 귀여운 영순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둘이 같이 있는 장면은 한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부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마키요코나 이노우에 마오, 오타니 료에이와 오오이즈미 요 등 일본 배우들이 보여주는 제일동포의 연기 또한 인상 깊었는데요. 외국 영화들에서 한국어를 연기하는 외국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 사실 자연스럽다고 느껴지기는커녕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단 한 분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나과 진주는 행복할 수가 없어. 용길인의 곱창집에서의 일본 배우들 또한 어색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어느 정도 한국인의 피와 일본인의 피가 섞이고 한국의 문화도 함께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제일동포로서의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오히려 이들의 어딘가 어눌하고 어색한 한국어 발음은 상황에 맞아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작품을 보며 개인적으로 정말 놀라웠던 건
한국적인 정서와 일본적인 정서의 만남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몇몇 분들은 일본 영화 특유의 감성을 그닥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일본어 특유의 과장이 조금 묻어나오는 어투나 어딘가 오글거리는 연출들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영화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등장인물들이 한국어와 일본을 번갈아 가면서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제일동포라면 저런 식으로 말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いつか皇居を変えるため働いたわしら二人とももう帰る村がない 용기리네 곱창집은 혹여나 단순한 힐링물 혹은 음식 영화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큰 혼란을 안겨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밝고 명랑한 톤으로 유지가 되다가도 본격적으로 제일동포들의 애달픈 삶을 그려내기 시작할 때는 등장인물들에게 잔인해지는 일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각기 다른 부분에 결점이 있는 등장인물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결점을 보완하거나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겨내지 못하거나 그 결점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각각의 성격과 개성이 다른 등장인물들이 서로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주는 설정은 최근에 개봉한 작은 아씨들과도 꽤나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에게 기대고 하나로 뭉쳐 치유받는 모습을 보여주던 작은 아씨들과는 달리 용기리네 곱창집에 나오는 가족들은 서로를 치유해주기에는 너무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작은 아씨들이 마치 동화 같은 느낌이라면 용기리네 곱창집은 가감없는 일기 혹은 씁쓸한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작은 아씨들의 인물들 곁에는 이렇다 할 악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물들의 계급이나 부의 차이를 제외하면 착하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 반해 용기리네 곱창집은 등장인물들과 비슷한 혹은 더욱 처절하게 살아가기도 하는 또 다른 제일동포들만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내일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용기리네 곱창집을 표현하자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하기는 하지만 밝은 내일이 올 거라 믿는 성장통에 놓인 가족 이야기 혹은 팔을 잃은 무뚝뚝한 아빠와 다리를 저는 딸의 소소한 위로 정도로요. 인물들이 슬픔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꽤나 마음에 들었던 작품입니다. 용기리네 곱창집처럼 어딘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이나마 채워나가는 영화는 몸도 마음도 지친 오늘날 우리들에게 안성맞춤인 영화입니다. 오늘은 용기리네 곱창집에 대한 가이드 리뷰 준비해 보았는데요. 2018년 이미 나온 작품이지만 한국에서는 2020년에 개봉한 용기리네 곱창집 많이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관람평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번에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